오늘 그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수상작에 대한 말씀은 우리 방송 학 회장님께서 따로 해주실 것이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인사말로만 하면 지금 벌써 이제 날도 더워지고 이제 저희 언론들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 비상경과 내란 거치면서 우리 방송 저널리즘이 이룩한 성취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방송 기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또 특히 그 중에서 돋보였던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시민들의 견해, 요구, 목소리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뉴스에 많이 그전보다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주체적인 발화자로 많이 지원됐던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기간이지만 그런 보도가 방송에서 더 많이 나온다면 시민들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같은 또 훌륭한 기자분들이 그런 임무를 수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꼭 정치, 대선 보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관련된 여러 현장의 문제들을 또 여러분께서 많이 파헤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사평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19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는 4개 부문에서 21편이 출품됐습니다. 먼저 6편이 경쟁을 벌인 취재보도 부분에서는 JTBC 장제원 성폭력 의혹 연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2018년 사실을 알게 된 후 7년 넘게 취재원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SBS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즉시 항고 포기 논란 연속 단독 보도도 큰 사회적 이슈였던 사안을 일련의 보도를 통해 깔끔히 설명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 보도 부분에서는 내품이 출품됐고 SBS 뉴스토리, 부정선거, 애국청년 연속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의혹을 해소하고 기획성과 몰입도가 뛰어났습니다. 다른 출품작들은 기획보도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8편이 경쟁을 벌인 지역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KBS 창원과 제주 MBC 취재팀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KBS 창원 논 한복판의 미세먼지 숲, 검증 없이 쓰인 8,200억 원은 새로운 주제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주제로 기사 내용을 강력히 뒷받침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주 MBC 전국 7만 명 역배팅, 수천억 다단계 사기 피해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지적하며 더 확대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기획 보도 부문에서는 3편이 경합을 벌였고 KNN 누가 산불을 키우다가 수상적이 됐습니다. 기획성이 다소 부족했지만 대형 산불 발생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면서 구조적 원인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피해자 A씨가 사건 일로 지목한 건 지난 2015년 11월 17일 밤입니다. 이날 장 전 의원의 총선용 선거 포스터 촬영이 있었고 술자리가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길어진 뒤 상황부터 A씨가 한 진술을 장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2차가 끝난 뒤 강남의 모 호텔 와인바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지난 2월 JTBC 취재진에 2차가 끝난 뒤 집으로 갔다 호텔에 간 적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엔 사실 일행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내가 호텔 간 기억이 나요. 술 한잔 먹자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일어나 보니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누워있더라니까. A씨는 거듭 호텔바에서 권하는 술에 만취했고 다음 날 깨어보니 호텔의 19층 객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호텔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호텔에 나선 직후 장 전 의원은 전화를 걸었고 A씨의 전화기가 꺼져 있자 하루 동안 17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떻게와 같은 내용입니다. A씨는 장 전 의원이 이후 자신에게
여자친구를 제안하기도 했고 2천만 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른바 위로금 주장과 관련해 장 전 의원 측은 성폭력이나 이런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추가로 알려진 진술과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큰 상을 주신 국민연합에 감사드리고 또 같이 취재를 했던 안지현 기자, 오승열 PD 그리고 취재 내내 큰 도움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박찬국 부장에게 감사드립니다. 7년 전에 이제 피해자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좀 나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범죄의 그 나쁜 것을 듣고도 화가 많이 났었는데 범죄 이후에 가해자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대담했고 태연해서 이게 과연 처음으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보도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피해자분이 용기를 내지 못하셨고 그 당시 자기에게 닥쳐올 불이익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때는 보도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피해자분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 7년 동안 가해자가 버젓이 활동을 하고 이제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방송을 보기도 싫었고 사진도 보기가 싫었는데 피해자분이 연락을 주셔서 정말 크게 기뻤습니다. 내일인 것처럼. 너무 어려운 용기를 내셔서 뭐 걱정도 많이 됐지만 또 기뻤고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결국 보도를 했는데 피해자분이 이제 9년 만에 용기를 내서 보도를 했는데 가해자가 한 달 만에 목숨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사실 꼭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피해자분이 원했던 정의 구현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덮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이나 여러 방향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이어갈 생각이고 아직 경찰이 피해자한테 사건 결과를 통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될지 계속 지켜보고 또 그 사이 혹시 미진하게 수사가 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감시를 하고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부정선거의 중심엔 투표 용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집계하신 것들을 대략 한 몇 개쯤 정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빳빳한 투표지라는 거 있어요. 재검표할 때 보니까 빳빳한 투표지가 정말 쌓이고 쌓였더라고요. 이 회송용 봉투 안에 이 지역구 투표용지는 이렇게 그냥 쏙 들어가잖아요. 접지 그 대부분의 선거인들이 접지 않고 투입을 합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선관위는 이 같은 의혹은 이미 해소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론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다 조작하고 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표하고 대법원까지 합세해서 그냥 아니다 라고 덮으시고 얼마나 쉬워요. 지난 3일절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최근 제기된 부정선거 검증 논란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개별 청년 특히 남성들이 뭐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건 거의 못 봤고요. 반드시 어떤 집단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극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음모론을 퍼뜨리고 혐오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대로 둘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사회 분열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로서 기록하는 일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를 비롯한 실체가 없는 음모론, 또 그 음모론에 편승한 극단적인 주장들, 그 극단적인 주장을 선동하고 있는 세력들, 한국 사회 중심부로 진출하고 있는 극우의 문제를
기록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자칫 따옴표 저널리즘, 인용 저널리즘을 할 경우에 오히려 언론 보도가 선동적인 주장에 확성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기록하는 게 기자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런 주장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 물을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44년 만에 비상경이라는 한국의 지대한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현장을 기록하고 지키는 기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작게나마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그랬을 거고요. 그런 기록하는 기자들을 대신해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적한 농촌의 도로 옆 난데없는 숲이 조성됐습니다. 메타세콰이어부터 무릎 높이만한 나무까지 2,600그루가 자라는 시설은 합천군이 3년 전 6억 원을 들여 만든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실태가 더 잘 보입니다. 숲이 만들어진 곳은 울창한 산에 둘러싸인 데다 논 한가운데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많지 않고 초등학교와 경로당에서도 멉니다. 그런 환경에다가 이거를 짓는 게 너무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다 주변에 논밭이고 산입니다. 오염에 영향을 받는 위치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 조성이 돼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은 뭐 서울시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기 강릉에다가 녹지 조성한 그런 형태랑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산림청과 자치단체가 이런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들인 돈은 약 6년 동안 8,200억 원. 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였는지 산림청도 자치단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 여부, 숲의 규모가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산림청 설명과 달리 경남시군은 2019년부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대상지를 결정했습니다. 경상남도도 있는 조례까지 무시하며 위원회 없이 예산을 썼다가 지난해에야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심의 없이 경남에서만 620억 원의 예산으로 70여 곳의 차단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청의 박기원 기자라고 합니다. 큰 상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아까 저기 학회장님께서 심사평을 해주셨듯이 이게 기존에 이제 나오지 않았던 처음 내용은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직전 지난해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마무리한 건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많은 현장을 다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로 국무총리실 쪽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나무 심기라는 게 되게 너무 흔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자치단체들은 이제 국비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나무 심을 땅이 없으면은 자기 땅에다가 그냥 심어놓고 국비 확보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자료용으로 이제 이 사업이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결국에는 그 과정을 따라가 보니까 결국 산림조합이 이 사업들도 독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림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산림청에서도 산림자원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 어떤 수의 계약이나 이제 편법적인 사업 추진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산림청이 이제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이제 뭐 지난 국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잘 이행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올해도 2,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 진행이 될 건데 잘 진행되는지 끝까지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베팅이 이루어지는 한 온라인 사이트. 실제 당일 예정된 축구 경기 목록이 뜨고 베팅 버튼을 눌러 예상되는 점수에 돈을 걸 수 있습니다. 역베팅 방식으로 돈을 건 점수와 경기 결과가 다르면 한 게임당 0.4% 정도의 수익금을 주는데 베팅할 경기와 점수는 별도의 텔레그램 방으로 전달합니다. 운영자들이 시키는 대로만 베팅하면 수익금을 얻는 건데 취재진이 파악한 텔레그램 방에 가입자만 6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회원의 수익 중 2% 정도를 나눠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 제주에서도 최근 60대 이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0시에 이뤄진 알바니아 리그 베팅 경기에서 7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베팅 금액 전체를 잃었습니다. 초기 가입 금액인 30만 원씩 계산해도 최소 210억 원,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회원들도 많아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 이렇게 산지에서 올려놓으면 10매덕짜리도 있고 20매덕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주변에도 그 정도가 있어요? 제 주변에는 뭐 1억이 제일 많은 정도. 그런데 모두가 돈을 잃은 경기에서 직접 베팅을 하지 않았던 회원들도 자동 베팅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베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출금된 겁니다. 운영진들이 베팅 여부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사이트에 있는 회원들의 계좌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은 불법 사이트의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MBC 이따금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큰 상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됐던 건 제주 곳곳에서 들려오던 어떤 소문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미용실이나 마사지 업소 같은 데서 50, 60대 이상의 그 여성분들이 불법 스포츠 토토 같은 데 빠져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일단은 그 청소년들이 스포츠 토토를 많이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중장년층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좀 흥미로웠고, 근데 취재가 좀 어려웠던 건 그 회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그런 회원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용기 있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덕분에 취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상은 소문보다 좀 훨씬 심각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7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었고, 강남 센터를 비롯해서 충북, 옥천, 대전 이렇게 10곳이 넘는 오프라인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보도 이후에 실제로 우려했던 대로 전국에서 모든 회원들이 한 번에 투자금을 잃는 피해가 좀 발생을 해서 그 일부 회원들은 저희 보도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에 이게 터진 게 아니냐라고도 하셨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취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수천만 원씩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보도를 하겠다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지금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그 운영진 총책이 잡힐 때까지 취재해서 보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잠입 취재나 이런 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함께 든든하게 취재해준 김현명 영상기자에게 참 고맙고 축하드린다고 얘기하고 싶고, 소문의 진상을 파악할 기회를 주신 권혁태 보도국장님과 그리고 매번 함께 고민하면서 기사를 완성해주신 김찬현 취재부장님,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해주시는 조인호 사회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밀양 산불. 대형 산불로 번진 원인으로 벌목 형태의 숲가꾸기 사업이 지목됐습니다. 숲가꾸기는 주로 소나무는 남기고 그 주변에 자라나는 화렵수를 팹니다. 하지만 수분이 많아 산불에 잘 버티는 화렵수를 없애면서 숲만 더 건조해지고 바람이 부는 통로만 넓혀줍니다. 오히려 화렵수림이 바닥에서 나오는 불을 이렇게 소나무림, 불에 약한 소나무, 키 큰 소나무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되죠.
지난 5년 동안 전국 숲가꾸기 사업 면적은 30만 헥타르, 축구장 43만 개 규모로 무려 4,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860억을 들여 축구장 8만 4천 개 면적에서 또다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산청 산불은 산 아래 경사지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소나무 숲으로 옮겨붙으면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경사지에 나무를 베어내면서 불이 번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일대에 소나무가 많은 것도 산불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에 강한 화력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낸 밀양 산불 현장. 피해 지역 3분의 1을 벌목하면서 민둥산이 됐습니다. 나무를 베고 심는 데만 46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모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혈세 고스란히 밀양시 산림조합과 조합이 선정한 업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벌목 예산 17억 대부분이 이 업체로 들어갔지만 결과는 엉망이라는 게 공공연한 평가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피해는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조합과 특정 업체들만 배를 불린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획을 했던 누가 산불을 키우나 이 기획보다는요, 그 산불의 원인도 원인이지만 이제 왜 이렇게 대형 산불로밖에 번질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불에 잘 견디는 화력수는 되고 불에 잘 타는 소나무 위주의 숲을 가꾼다라든지 소나무 위주의 편향된 조림 정책을 한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한 5편 정도 준비를 하고 2편이 나간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산청에서 대형 산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 2편에서 지적했던 경고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더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하다가 이 산불 현장에서 고립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게 좀 위험하다, 정말 이게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덕분에 또 이제 불이 지나가면서 저희 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앞으로 산청에서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벌목 형태의 피해 복구 사업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번 산불로 인해 가지고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이재민들 많은데요. 또 그분들에게도 빨리 봄날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